영도문화원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영도문화원은 2010년에 개원했습니다. 2010년에 개원해서 영도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영도의 지역 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한 향토 문화를 포함한 지역 문화에 대해서 개발하고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연도다리 축제와 같은 지역 문화의 행사를 저희가 주관하거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도의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 영도문화원에서 그 아카이빙 사업으로 네. 여기 나와 있는 대한도기에 대해서 네네네.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아카이빙을 하면서 대한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영도라고 하면 조선업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현대사로만 돌아보아도 부산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영도에 있었습니다. 조선경질 도기 주식회사로부터 이어지는 대한도기 주식회사인데요. 이 대한도기 주식회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규모나 기술적인 면이 부산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25 전란을 피해서 부산으로 피난온 많은 예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술인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도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이제 감정하는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산시에서 부산시의 문화재의 가치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지정하는 문화재위원회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도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연하게 이제 부산박물관에 이제 조사를 하러 갔다가 우리나라의 금강산도 산수화의 대가였던 병관식 선생의 작품을 보게 됐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이에 그림을 이제 평면 회화로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한 30cm 정도의 크기의 접시 위에 금강산도를 그린 병관식 선생님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양 화가의 경우에는 종이나 비단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도자기에 왜 그림을 그렸을까? 상당한 이제 그런 호기심이 제가 생기게 되었었고 또 이 병관식 선생님의 작품 중에 석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중에 영도 다리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1948년에 병관식 선생이 부산에 내려와서 영도 다리를 그렸는데 보통 우리가 영도 다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도계교로서 다리가 열려져 있는 장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는 자갈치 시장 쪽입니다. 그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병관식 선생은 영도를 건너가서 영도 쪽에서 자갈치 용두산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영도 다리를 그린 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 그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이제 그 의문도 들게 됐었죠. 바로 이 병관식 선생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위치에 왜 갔을까, 그리고 도자기에 왜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게 저의 호기심의 시작이었고 그 그림을 그린 위치가 바로 대한도기 공장 터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도기는 1917년에 그 일본의 이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의 어떤 수탈 정책 중의 하나로 영도 복내동에 설립된 조선경질도기가 그 전신입니다. 사실 이제 조선경질도기는 1904년에 가나자와시에 설립되었던 일본 경질도기의 분공장의 어떤 개념으로서 영도에 설치되었다가 1920년이 되면 일본과 이제 부산의 경질도기를 합병을 해서 큰 하나의 회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부산의 유력한 자본가였던 카시 겐타로가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가네자와시에 있던 일본 경질도기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서 부산을 본점으로 만들고 가네자와시와 고베에 있던 것을 지점으로 이제 옮기면서 본격적인 어떤 이 부산 지역 내에서의 도자 공업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선경질도기가 해방 이후에 적산의 어떤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가 되어서 양산 출신의 자유당 국회의원이었던 지영진에게 조선경질도기가 불화되어서 이제 운영진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이 대한도기로 변경되게 됩니다. 영도라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영도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경질도기에서는 당시에 석탄은 큐슈에서 공급을 받았고 태토는 함경도의 생기령산과 고성의 고령토산을 수급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료의 어떤 수급과 또는 그 생산된 제품의 수출이 용이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영도 복내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한도기는 그 수공업적인 도자 생산 체대에서 근대 공업 체제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부산의 도자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아마 조선경질도기의 어떤 부지를 인수했기 때문에 건평이 약 25,000평, 그리고 공장 부지만 하더라도 6,000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술에 의하면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그곳에서 이제 각각의 분업화된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도자기를 생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한도기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수공으로 만들던 어떤 흙 작업, 배토 작업에서 벗어나서 원석 재련기, 그 다음에 토령기, 또는 기계 물레, 그리고 독일에서 터널식 가발을 수입을 해서 기계 공정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붓으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핸드 페인팅 기법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에서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라이닝 기법 또는 스프레이 기법, 그리고 양산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스탬핑 기법 뿐만 아니라 라스코 기법이라든가 또는 전사지를 붙여서 아주 정교한 문양이 가능하게 하는 전사 기법까지 이 대한도기 안에서 모든 공정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대의 어떤 도자 산업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과 그리고 기계들이 이곳에서부터 이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도기는 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과 공예, 그리고 산업과 예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근대적인 이런 공간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참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삶의 단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산업사적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어떤 측면에서도 대한도기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술가분들이 대한도기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일을 하셨고 또 그것의 문화예술적 의미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6.25 당시에는 피란지 부산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피란을 내려오게 됩니다. 대한도기의 사장 지영진 선생은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나혜석과 그의 부군이었던 김우영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동양화가였던 김은호 선생이 부산에 피난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지영진 사장이 그의 소개로 김은호 선생을 대한도기에서 일하도록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김은호의 지우였던 병관식 선생님 또한 이 병관식 선생은 이전부터 해방 직후부터 부산을 자주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김은호와의 친분 관계와 더불어서 이 대한도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그룹군은 바로 전시연합대학 체제가 부산에 내려오게 되면서 서울대 동양학과 학생들이 대거 부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장우성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박노수, 서세호, 문학수, 황념수 이런 어떤 그 젊은 동양화가들도 이 대한도기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일정 기간 꾸려나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중섭도 황념수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한동안 대한도기에서 머물면서 일을 했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영임 선생님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약 7년 동안 대한도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대한도기는 도자기 회사이고 공업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도자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아주 정말 훌륭한 실험적인 장소로 이제 뭐 제공이 가능한 거죠. 이 전영임 선생님은 대한도기의 어떤 배려로 약 한 7, 8년 동안 이 대한도기에 머물면서 자신이 평면 화가로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도자와 회화가 결합하는 도조 예술 또는 테라코타 예술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거쳐서 이 전영임 선생은 이제 새로운 예술 세계를 구축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도기는 양산체제였기 때문에 사실 전영임 선생님은 기형의 형태에서의 어떤 실험적인 것보다 태토, 유약, 안료에 대한 실험을 대한도기에서 아주 많은 경험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대한도기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는 기계 물레로 의해서 찍어서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전영임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 대한도기 시절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접시에, 이제 둥근 접시에 본인의 어떤 추상화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아주 소락한 어떤 공예적인 형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영임 선생님이 대한도기를 떠나고 나서는 급격한 추상화와 예술화적인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안료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유약, 태토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예술적인 어떤 감각들이랑 결합되어서 독립적이고도 무한한 변주의 어떤 예술 세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제 소개를 외람되지만 직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 현재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버님 미술관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을 한 20회 이상 해오고 있는 현재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영도에 있는 대한도기에 또 이제 오셔서 근무를 하는 이제 인연을 또 저희 영도 지역과 이제 이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계기나 그 시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47년도인가 8년도인가 부산을 가시게 됐는데 그 대한도기 주식회사라고 아시아에서 큰 도자기 회사가 영도 입구에 있었는데 그분이 통역하고 연관된 공상무라는 분이 친하게 지낸 분이 계셨어요. 그분 권유로 연구실이 있으니 연구실을 하나 해줄 테니까 저 선생 재능을 도자기에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고 그 작업을 해서 반은 회사에 그 수출품으로 쓰기로 하고 반은 이제 작가에게 주고 물론 그 안에 이제 연구 이렇게 운영비는 회사에서 됐죠. 그 선생님께서 중학교 시절에 이제 부친이 근무하시던 도자기 사무실에 가셨던 그때 어떤 이제 느낌이나 그 도자기의 또 그림을 또 아버님의 권유로 그려봤을 때 어땠는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연구실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의 작업실 어릴 때부터 제가 저렇게 복잡하고 그 안에 공간적 메커니즘이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걸 느꼈는데 그만큼 작업 열정이 많으셨는지 촛불구이 도자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들어가면 바로 신발 벗고 작업장인데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저도 가끔씩 이제 신기해서 보면 니도 한번 그려봐라 하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본 적도 있고. 네.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때도 어려웠죠. 생활은 어려워도 제 어린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고 참 멋진 아버지. 이런 걸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참 대단한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내 먹으라고 양과자를 주문하면 통영에 이제
그 도산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통영인대 우체국하고 뭐 연결돼 가지고 양가지를 아주 고급 세트로 그게 어릴 때는 너무나 나에게는 좋은 기억입니다. 예. 이제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내가 가면 반찬 없는데 쌀은 빌려가지고 밥 먹으라고 줬던 그 장면. 이제 다시 이제 통영에 다시 이제 그 내려오셨을 때 또 작업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전환되지 않았을까, 혹은 더욱더 확장되거나 깊이가 이제 좀 무르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독이 있을 때는 그게 독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독이는 800도에서 구워내는 겁니다. 자기는 1250도에서 구워내는 건데 아버님은 그 자기에서 나오는 발색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독일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그걸 구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소품이었고 이제 통영에 있을 때 이런 사각 접시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통영에서 3번, 4번 작업을 하셨군요. 대한독일에서 실험했던 그 색깔이라든지 태도, 그러니까 유약이 이렇게 구워내었을 때 반짝이는 느낌, 이런 걸 다 자연스럽게 습득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셔도, 좋은 그 회사에서 만든 거 못지않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제 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연을 가지고 좀 추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물길, 통영에는 바다의 물길이라든지 산에 가도 겨울물이 있고, 계곡에도 또 폭포도 있고, 이런, 물길에서 보는 어떤 소리라든지, 그 물길 흐름, 그것을 추상적으로 이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으로 표현해내고자, 그 아버님의 어떤 그걸 자르지 않고, 저는 나름대로, 기존의 어떤 그 이미지나 조형성은 배운 것이죠. 아버님으로부터 보는 시각적인 면, 색상적인 것, 색채적인 것 다 배웠지만 그걸 다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세계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부산에서 또는 한국에서 이 대한독이라는 회사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걸까 선생님의 또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큰 독일 회사라고 할 정도로 제품들은 상당히 멋있고 거기 수출로 했고 회사 위상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상황을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크게 잘 되다 보니까 크게 오늘 되시는 분이 신경 안 썼던 것 같고 이제 직원들이 어떤 그 경영 미스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또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그 도자기의 현대를 잇는 맥을 잇는 정말 중요한 회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 덕분에 대한독이 다니게 됐어요. 이런 흔적을 좀 보시면 어떠세요? 감개무량하지.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독기에 입사를 이제 하실 때 예. 대한독기 성형과의 그림부가 예. 굉장히 아주 치열해서 들어가기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이 입사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되셨는지 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림에 소질 있는 사람 뽑기로 되어 있고요. 뭐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한 300여 명이 서류 심사에 합격을 해서 그 실제는 100명 넘게 이렇게 이제 일단 실기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초등학교 학교를 빌려 가지고
140명 정도가 아마 숫자적으로 140명 정도가 시험을 쳐서 14명 와서 상당히 치열한 그 경쟁을 뚫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자 7명, 남자 7명, 14명이 그림부에 들어갔죠. 예. 예. 가족들이 모두 대한독일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각각 어떻게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형을 만드는 쪽이고 큰 형은 도자기를 굽는 쪽이고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뭐 여동생까지 나중에 투입이 돼서 막일 비슷하게 동생은 고등학교 나중에 야간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니는 그런 사형제가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대한독일에 이제 출퇴근을 하셨던 그 하루의 일상이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1년을 한 일주일을 쉬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는 며칠 쉰 것 같은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 일요일까지 근무를 했죠. 그 당시는 아침에 새벽에 2시간을 더 근무를 했고 저녁에 잔업을 4시간 해서 8시간까지 합하면 14시간을 노동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심지어 밖에 나가면 어지러워서 채 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햇빛을 보면 햇빛에 막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책임자가 어떤 주제를 가져와서 이런 쪽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외국 수출이 많으니까 몇백 개 같으면 하루 앞에 정해진 수량을 채우지 않으면은 안 됐습니다. 그래 디자인을 간단히 해가지고 빨리 그걸 그 숫자에 맞추는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 자기가 봐도 본인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새우 문양 예. 또는 이제 풀초 꽃그림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사람 앞에 한 700매까지 그렸던가 어떤 사람은 잘 그리면 아마 1000매까지도 그릴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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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사람이. 그럴 정도니까 그래 하지 않으면 처지면은 남한테 그거 보이지. 그래 어쩌든지 빨리 붓을 놀려서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참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보더라도 아주 해학적이고 예. 요즘은 사실 그렇게 이제 호방하고 예. 빠른 필치로 예. 그렇게 간략하면서도 그런 작품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 그거는. 또 창의적으로만 이제 작업을 하니까. 대한독일에서는 다양한 도자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한 고급 도자기도 생산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금과 관련해서 수금이라고 하죠. 수금과 관련돼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금을 상당히 쓰는 것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씁니다만 심지어 밖에 나갈 때는 검사까지 철저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금 같은 것을 이래 밖에 나가 유출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고급품으로 이래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수금을 쓸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린 줄 안다 그러면 수금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수금을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63년도에 군대에 네. 입대를 하시면서 이제 이 너무 힘든 대한독일에서의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긴 하셨지만 또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또 그 회사로 가시게 됐죠. 정말 군보다 저는 다시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오라는 데도 없고 벌써 휴직을 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형제 중에 형님들이 휴직을 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휴직을 했지만 다시는 거기 안 간다 그러고
결심을 했는데 3년을 지나도 역시 거기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나흘 쉬다가 다시 대한독에 가게 됐습니다. 예, 예. 황금 휴가였어요. 예,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독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경주에 이제 요 고등학교를 거쳐서 예. 부산의 이제 부산공예학교에 예. 교직자로 이제 들어가셔서 고학들을 양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주 공고 요과 일례 졸업생이 저 형님이었으니까 그 나와서 경남 공고로 자기가 옮겼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갔고, 예.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래도 실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국적으로 디베니까 별로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죠. 도자기 작업을 해서 얻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는 참 열심히 했다고 저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든지 뭐 대학가에 있으면 대학 교수도 하고 그게 아마 출세라고 하면 출세, 저도 자랑이라면 큰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원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녔던 그거라는 참 어떨 때 보면 치가 떨리고 어떨 때 보면 그런 것이다. 이게 근본이 돼서 그래도 뭐 학교 선생이라도 했다는 게 뭐 그렇게 느껴지고 이제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덕분에 그런 것이 얼마나 이제 사회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폐사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쟁과 화마의 어떤 피해를 극복하면서 근대 이제 도자기 업체로 이제 굳건하게 자리 잡은 이 대한독일은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또는 끊이지 않는 노동쟁이 그리고 운영진 간의 법적 문제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플라스틱이나 범랑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깨지기 쉽고 무거운 도자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이 대한독일은 약간 쇠락해지기 시작하면서 타일 생산으로 종목을 잠깐 전환해서 계속 운영이 되다가 1970년대 초반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독일의 폐업 이후에 그곳에서 평생 삶을 일구었던 수백 명의 기술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배웠던 어떤 기술들을 토양 삼아서 목포의 행남자기나 또는 밀양도자기, 마산이나 국가의 어떤 공업연구소 등으로 편입되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 디자이너나 또는 미술교사, 도예가 또는 전사개발자 등으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일에서의 어떤 그 노동과 삶과 어떤 기술들이 폐업과 더불어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아직까지도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독일을 통해서 또 과거의 우리의 삶을 반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영도문화원에서 네. 대한독일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드셨는데요. 네. 혹시 이후에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한독일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저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독일과 관련해서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그리고 대한독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처럼 저희가 재조명해 볼 만한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시리즈물로 그렇게 좀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 기대하고 영도문화원의 행보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